안녕하세요. 그동안 32평까지 공동주택의 일반적인 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아파트의 적정 관리비를 주제로 하는 연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적정 관리비의 총론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관리비 절감은 모두의 최대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목표를 놓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10조 원 이상을 초과하는 전국의 연간 관리비가 10%만 절감된다면 1조 원이 넘어 국고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관리비 절감이 공동주택의 최대 목표와 과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관리비를 낮춘다고 공동주택이 잘 관리되고 입주민들에게 유익한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꼭 필요한 관리비를 초과하여 더 절감한다면 단지는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없고 결국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것입니다. 적정 관리비 달성이 그 답입니다. 관리 주체가 합리적인 관리와 운영을 하여 입주민 모두에게 가장 적합한 관리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경비가 첨가되어 부담받지 않을 관리비가 부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더 절약하여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면 그 최적의 관리비가 지상의 목표인 적정 관리비입니다. 각 공동주택의 규모와 역사 그리고 관리 주체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아파트마다 획일적일 수는 없습니다. 공동주택 운영에 있어 최상의 목표가 관리비 절감에 있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적정 관리비에 도달하는 것이 곧 관리비 합리화이고 그 목표입니다.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해 무조건 비용 금액을 줄인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만약 필요한 인원 이상을 줄인다면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는데 큰 차질을 빚을 것이고 또 꼭 필요한 수선을 제때 하지 않아 훗날 더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 등은 오히려 관리비를 절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관리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적정한 관리비를 달성할 수 있기 위해 어떤 것을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을지 그 대상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앞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목표의 대상인 관리비를 책정하거나 집행하거나 사후 모니터링하는 역할과 제도를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수행될 때 적정 관리비의 목적이 달성됩니다. 첫째, 관리비는 관리 주체에서 예산을 세워 입주자 대표 회의의 결의로 확정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회기 말 1개월 전까지 관리 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다음 연도 예산서를 제출하여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적정 관리비를 책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일정 기간 동안의 실적을 분석하여 자기 단지의 표준 관리비를 설정해야만 그것이 바로 적정 관리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 또는 목적지 없이 나아가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를 낳을 것이고 오히려 시행착오만 산출할
하게 될 것입니다. 단지에 적합한 적정관리비가 그 목표이고 목적지입니다. 둘째, 아파트의 회계기간 통상 10개월 1년 또한 관리비를 집행하는 것은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의 역할입니다. 만약에 집행의 책임자인 관리사무소장이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고 엉뚱한 사심을 갖고 개인의 실속을 챙기려 하던가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실력을 쌓아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적정관리비 달성은 불가능해집니다. 마치 무능하고 사악한 선장이 지휘하는 선박은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없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관리사무소장의 의식과 행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그 회계 동안 관리 주체가 집행한 운영 실적인 재무제표, 즉 결산서를 외부 공인 회계사로 구성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것은 30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필수사항입니다.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로부터 관리규약에 명시된 8가지 사항을 기록한 감사보고서를 관리주체가 입주민 등에게 공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 된 감사인에 의해 제대로 된 감사를 받지 못한다면 그 감사 결과는 더 큰 문제점을 수면 아래 잠겨놓아 미래보다 더 큰 잘못을 파생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감사 비용은 관리비의 인상을 가져오고 훗날 더 큰 관리비를 부담시킵니다.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을 세워 싸구려 외부 감사인을 선택하자는 관리사무소장의 제안을 입시아 대표회의가 받아들여 형식적인 붕업 방식 외부 감사를 받는다면 오히려 관리비의 불필요한 낭비를 낳아 관리비를 인상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받아야 할 관리 주체가 감사인 선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내부감사 2명이 분명히 있죠. 외부감사인의 선임 업무를 담당하여 입시아 대표에서 승인받아야 합니다. 더구나 업무 수임을 얻기 위해 무작정 덤핑하고 제대로 설정된 감사 절차를 밟지 않는 감사인, 공인회계사들에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넷째, 공동주택의 일선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주택 관련 법령과 방침을 결정하는 국토교통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적정관리비 달성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을 비롯한 관련 행정명령 및 지침은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합니다. 관련 단체나 학회에서 건의하는 건설적인 의견이 조속히 제도화되어 시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제정하는 광역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공동주택을 일선에서 감독하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동별 대표자들이 아파트 관리에 있어 알아야 할 기본 지식을 1년에 4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법제화되어 있는데, 이를 실행하는 지자체가 효율적인 교육 내용 편성과 그 교육 불참자에 대한 적극적 제재를 하지 못한다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다섯째,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들이 적정 관리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을 찾는 데 주력하여야 합니다.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들은 우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1년에 4시간 이상 교육을 철저히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법과 관리계약 등 공동주택에 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는데 소홀하여서는 안 됩니다. 국가로 비유하면 국회의원의 역할이 공동주택의 동대표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약 관리비 개념을 모른다면 어떻게 적정 관리비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관리 주체의 그릇된 행위를 제재할 수 없어 오히려 더 큰 관리비 상승을 불러올 것입니다. 제일 먼저 관리비 적정화를 달성하는데 우선 해야 할 것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들의 능력과 역할입니다. 이상으로 적정 관리비를 달성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편부터는 강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파트 병원 원장 민만기였습니다. 010-8636-4400 전화주세요.